한 게 아니고 얘네들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흐름이 뭐냐면은 완우야, 수열의 뜻이 뭐였지? 수를 규칙적으로 그렇죠. 그 규칙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시간에 별거 안 했죠. 그냥 이제 용어 공부 위주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쓴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첫 번째 쓴 걸 뭐라고 한다? 첫째 항, 아니면 첫 항, 아니면 제1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는 A1, 얘는 A2 이런 식으로 쓰고 n번째 있는 거를 뭐라고 쓴다? 일반항이라고 쓰고 문자는 AN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일반화된 식을 많이 만들어 와봤잖아? 예, 그 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수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근데 이제 여기 수열의 특징 알려줄게요. 이 번째가요 무조건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범위가 되게끔 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방금 서현이가 얘기한 잘 얘기했죠.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의 범위가 어때요? 2n 플러스 1. 우린 홀수 1부터 세야 되잖아. 그럼 n은 1부터야 0부터야? 0부터지. 근데 수열에서는 0부터를 세지 않아요. 무조건 1부터 세야 돼요. 그럼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2n-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짝수는? 2n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은? 3n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야겠죠. 원래 우리가 n이 0부터면 3n 플러스 2라고 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쓰면은 수열에선 맞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쭈루룩 나타낸 거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요 아이입니다. 자, 용어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했었던 걸로 쌤이 기억해요. 자, 등이 무슨 등자랬죠? 일정할 등이랬죠? 같을 등자. 그리고 차는 차이할 때 그 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일정한 차이가 있는 수열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됐지? 자, 그럼 본격적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쌤이 한번 요걸 적어 볼게요. 자,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몇이죠? 여기서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은요? 자, 3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열은 규칙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열은 결과야 계산하면 알아서 나오는 거잖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각각 차이가 일정하게 몇씩 차이 나죠? 2씩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2씩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일정하게 첫 번째부터 몇을 더하고 있어요. 계속 2씩 더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본격적으로 다시 여기 등차 수열 정의 보면은 몇 번째 항부터라는 말을 써요? 첫째 항이에요. 자, 즉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계속 2를 더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용어를 그대로 흡수해서 요 아이를 과정을 알아낼 거예요. 용어의 뜻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 3이라는 거는요. 첫째 항이 지금 몇이었죠? 1에다가 몇을 더한 거예요? 2를 더해서 나온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지금 결과가 몇이죠? 5인데 기준이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에서 2를 몇 번 더하면 5가 나오나요? 그럼 우리 더하는 걸 줄여서 무슨 기호를 쓸 수 있지? 그럼 2 곱하기 2라고 써도 괜찮겠지.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7이에요. 자, 다시 기준을 첫 번째 항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첫째 항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너네들이 규칙이 발견이 되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일반항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따라왔죠? 자, 그럼 어떤 관계를 보면 되냐면요.
얘는 그럼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은 2를 한 번 더 안 더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지. 그럼 관계를 볼 때 여기 양 끝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얘는 곱하기 1이겠죠. 몇씩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씩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항상 너네들이 규칙을 볼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번째번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네들이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쌤이 10번째라고 했으면 너네는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몇 번 곱한 거라고 하겠어요? 자, 그럼 너는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그럼 바로 땡땡땡 처리해서 일반항 걸어 갑시다. 그럼 1 더하기 2를 몇 번 더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용어를 좀 붙이겠습니다. 동영이 따라올 만하지? 뻥치지 마, 이 새끼야. 진짜야? 네. 오케이. 현성아, 넌 어떻게 생각해? 동영이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뭐 말을 저씨. 자, 1이 뭐예요? 우리 이제 용어 이름 붙이려고. 아까 1이 뭐였죠? 첫 번째 항이었죠, 첫 번째 항. 그래서 얘를 A1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용어를 쌤이 안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일정하게 더하는 애가 뭐예요? 2죠. 자, 우리가 등자 말고요. 같다란 뜻이, 등이 같다는 뜻이잖아. 좀 일정할 거. 근데 그런 비슷한 한자 하나 더 있거든요. 공평하다. 공정할 때 할 때 그 공자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일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차이인 몇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2가 발생하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이제 등차가 아니라 공차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등차 아니에요? 애들 맨날 처음에 공부하면 이거 뭐야? 라고 하면 등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차야? 너네 맨날 그거 이상한 고무 씹어 먹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차이라는 결국 보면 2가 일정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차이가 영어로 뭐야? 디퍼런스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학에서는 차이라는 거를 일종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 거리인 distance 이용해가지고 얘를 문자로 D라고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D예요. 자, 그럼 이걸 식으로 다시 쓰면요, A1 더하기 n-1D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이게 책 첫 번째에 적혀있는 여긴 디퍼런스라고 하네요. 뭐야? 여기 있습니다. 요 아이를 증명한 겁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자, 근데 제발 부탁할게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수열은 너네들이 규칙을 보면서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순간 너는 규칙이란 걸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공식에 대입한다는 개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쌤이 여기서 흐름을 얘기했었던 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냐는 개념으로 등차수열이 이루어진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그걸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A1 더하기 n-1D라는 공식이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저 공식을 알아서 외워지긴 해요. 나중에 후에는. 지금 당장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네가 이런 공식들이 앞으로 계속 몇 개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던 기말고사 공부하는 똑같은 공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건 공식 외우고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지잖아. 그럼 그게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뭔 차이가 있는 거야? 공식 익숙성? 숙련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열이란 단원의 목표 자체가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흐름과 규칙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애초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능 문제가 이런 공식들 거의 안 나와요. 다 새로운 거 나와요. 우리가 알아서 발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 쌤이 꼭 외워라고 하지 않는 이상 외우지 마세요. 흐름을 아세요. 흐름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등차 수열의 흐름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니라는 흐름이에요.
애초에 등차 수열 정의 자체가 첫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은 외우지 마시고 단 쌤이 외우라는 건 하나가 있긴 해요. 이건 너네 식 편하게 만들라고.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린 아직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반은 끝났고요. 아, 그리고 이제 너네들이 자주 보게 될 식인데 이제 요런 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넘기면은 요거거든요.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너네가 그대로 텍스트 이걸 읽으면 n 플러스 1번 제 항이죠. 얘는요? n번째 항이죠. 근데 얘네들을 뭐 했어요? 뺐죠. 그 뜻이 뭐냐면 얘네 둘은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죠. 이거를 이웃하는 두 수열이라고, 이웃한 두 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속된 거예요. 연속. 이웃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속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연속된 두 항을 뺐더니 어떤 문자가 나왔대? D라는 문자가 나왔다고 돼 있지 지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잖아. 얘네들을 뺐으니까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A3이라 했을 때 이 값을 뺐으니까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n번째하고 n 플러스 1은 딱 연속된 두 항이잖아요. 걔네들을 뺀 거죠. 그럼 등차 수열이 나오려면 그 길이가 일정하다고 썼잖아. 오케이? 그럼 그 일정한 D가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이런 말을 쌤이 하는 이유, 너네가 이 식을 보고 아,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식의 뜻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웃한 연속한 두 항의 차의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항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n에다가 1 넣든 n에다가 2 넣든 n에다가 3 넣든 n에다가 몇을 넣든 일정하다는 거 그게.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다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시 쓰시면 이렇게 막 썼을 때 얘네들의 거리가 2라는 거예요 계속. 아, D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 둘이 뺐을 때 나타나는 이 D가 의미하는 거는 등차 수열에 뭘 의미한다는 거겠어? 네, 공차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와요. 뭐 A1이 5래. AN 더하기 1 빼기 AN이 3이래. 그랬을 때 10번째 구해보래.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간격 말하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얘네들의 간격이 몇이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3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 아, 얘네들의 간격이 계속 3이야. 그럼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 판단하고 이게 뭐다? 공차라는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10번째 한 거라는 거죠. 그럼 10번째니까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지 10번째 항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3 곱하기 9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하고 아, 등차 수열 공식이 이거였지? 그래 10이네. 그럼 여기다가 10 넣고 D가 3이네 하고 이렇게 푼 거하고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아? 위에 거 우리가 쓴 건 뭐예요? 등차 수열 흐름을 가지고 식을 만든 거고 아래 건 뭐야? 공식 딱 외우고 그 공식에 대입한 거잖아. 이렇게 절대 공부하지 말라고. 수열은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절반 이상 못 맞춰요. 수열은 이렇게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봐서 알아. 말했잖아, 책 찢었다고. 너무 어려워서 책만 그냥 글씨만 다 외웠다가 적용이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열은. 그리고 이 흐름 공부 자체가 너네 앞단원한테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단원이 너무 수열에만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흔히 하는 수학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내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맞죠? 등차 중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한자 잘하는 동영아. 너 중자 하면 생각나는 한자 아무거나 얘기해봐. 너가 생각한 게 답일 거야.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중자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정한 차이가 있는 수열인데 거기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다,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으면 명수로 얘기하면 최소 몇 명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몇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름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적어도 3명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동영이하고 현명이 사이에 누구 있어? 없잖아. 그치? 근데 동영이를 내가 뒤로 평행 이동을 잠깐 시키고 뒤로 마이너스 한 칸 뒤로 미룰게요. 그러면 원우, 완우, 동영이를 기는 거잖아. 그럼 완우하고 원우 사이에 동영이가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우리가 가운데라는 개념을 애초에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3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개념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수를 줘요. 그래서 세 수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다라 해가지고 무조건 3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3개 이상이 뭘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다시 할게요. 최소 3개예요. 당연히 문제가 4개 나올 수도 있겠고 5개 나올 수도 있고 6개 나올 수도 있겠고 뭐 10개 나올 수도 있겠죠. 10개는 선 넘었기 때문에 최대 5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 3개 이상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등차 수열이란 걸 이루면 걔네들에 관련된 개념인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문제에 적용시켜 보겠어요. 문제가 숫자가 3개가 등장했어. 그럼 등차 중앙의 개념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근데 이렇게 해보자. 세수래. 세수. 근데 그게 근이래. 근데 그 근이 등차 수열이래. 그럼 몇 차 방정식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겠어? 3차 방정식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 그럼 너네 3차 방정식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차함수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예요. 그럼 뭐야? 1학년 때 거에 3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가 머릿속에 흘러가야겠지. 자, 여기서 한 3, 4명은 까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로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개념을 알 수 있는 거냐면 흐름을 파악해보자. 자, 등차수열 개념을 그대로 가져갈게요. 첫 항을 기준으로 보는 거였죠. 그럼 첫 항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게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게 등차수열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정한 수를 지금 여기서 제시가 안 됐으니까 쌤은 그냥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 얘가 두 번째 항이잖아.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죠. B를 구할 때는 공차 몇 번 더 하겠어요? 2번 구한다는 것은요. 그럼 얘를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2D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식을 변형시킨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가운데 적혀 있는 게 A 더하기 D죠. 자, 이거를 쌤이 2배를 때려 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얘네 둘이 있지. 그럼 B는 지금 얘예요. 얘네 둘이 더해 볼게요. 어때요? 얘네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2D죠. 둘이 어떻습니까? 같죠? 이게 등차 중앙 개념이에요. 자, 문자로만 바꿔볼게요. 요게 뭐였죠? X죠? 요거는 지금 A랑 뭘 더한 거죠? B를 더한 거죠. 그럼 2X는 A 더하기 B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등차 중앙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신박한 거 아니야. 우리 옛날부터 해왔어. 가운데 누구니? 이미 해왔어, 우리는 이거. 함수로 따지면 무슨 개념이랑 비슷하냐? 중점이랑 똑같죠. 그래서 등차 중앙은 딱 적어두세요. 중점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걸 외워야 되거든, 결국. 사실 뭐 외울 것도 없는데 외우면 속이 편하긴 해, 나중에는. 이거는
자주 쓰니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원리는 이해 다 됐죠?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 D가 아니지. B. 다시.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예요. 동영아 뭐라고?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네모라고 했을 때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 네모는 3. 이걸로 외우지 말라고. 이걸로 외우지 마. 요걸로 외우지 마. 요걸로 외워. 외울 거면 요걸로 외워. 왜냐면 나중에 이거 등차 수열 말고요. 다른 수열 하나 배우거든요. 그럼 거기서 얘가 또 등장해요. 얘랑 음가가 좀 비슷해요, 외울 때. 자, 그래서 문제처럼 여기서 보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래서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라고 해주시게 되면 요 식이 바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쌤하고 얘기할 거는 요것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 좀 하고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기본만 먼저 합시다, 우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 나온 거예요. 뭐 당연히 이런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현명한 네모 뭘까? 여기 네. 여기 네모. 이게 지금 다 등차 수열이래. 그럼 딱 이렇게 세 수 보이네. 네모 뭘까? 그렇죠. 이렇게 6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우야, 이건 뭘까? 22. 그렇죠. 22란 거 알 수 있죠. 자, 즉 확인해보면 여기가 8 차이 나고 여기 이렇게 8 차이 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연습해볼까?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첫 항 몇이에요? 마이너스 2에다가 n번째니까 공차 몇 번 더해야 돼요? 네, 그럼 공차가 8이니까 n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8n 마이너스 10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는 방정식 만들어서 뭔가 느낌을 풀 것 같죠? 그래서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라고 해주시면 도유나 A 암산해. 마이너스 2분인데. 마이너스 1도는 0이야 이 새끼야. 1도는 0이야. 안해 또 틀렸어. 안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우 씨 열받아. 뭔가 느낌 쎄했어 내가 말하면서. 자, 지금 자,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A는 몇 도는 몇 제곱이지? 1도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답 2개니까 A 값은 2개 이렇게 되겠죠?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이 얘기 이따 할게. 연습하러 가자. 야, 근데 현재가 늦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 키트를 못 샀다고 했어요. 아, 계속 돌아다니고 있나 보다. 에이구 씨, 안타깝네. 그래도 용캡 바로 사셨네요. 사본 게 있어요. 아, 역시 준비 철저해 진짜. 역시. 자, 볼게요. 자, 거를번입니다. 자, 무슨 수열이랍니까? 자, 5번째 항이 몇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반항 구해야 되는데 첫 항도 몰라요. 공차도 몰라요. 자,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려면요, 첫 항하고 공차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 둘 다 몰라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 안 나와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는 2개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항이라고 했으니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겠어요? 4번 더한 게 8이고 얘는 그럼 식 바로 만들면 어떻게 쓸까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설마 틀리겠어? D는 6이고 A는
마이너스 16이에요. 맞겠죠? 네. 어휴, 나도 모르게 눈이 밑으로 갔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일반항 구하래요. 자, 그럼 A에는, 자, 쌤은 이걸 암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A 더하기 n-1d를 암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딱 쳐다보면요 6n이고 마이너스 18을 주면 답이에요. 틀렸네요. 22예요. 이거 하는 법만 좀 연습을 할게요. 얘까지만 일단 그냥 풀고. 자, 그럼 일단 그냥 계산해보자. 자, 그럼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하는 거야? n-1번이죠? 그럼 계산하면 6n-22까지가 나와요. 근데 괄호 2번은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아까 일반항 식이, 쌤은 귀찮아서 A1을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A라고, 첫 항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전개하면 dn 더하기 a-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n의 개수가 공차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공차 몇이에요? 6이죠. 그럼 6 등장한 순간 그냥 6n 일단 바로 쓰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n 떼고 보시면요, 이거 남은 거 더하면 뭐예요? n 떼고 남은 거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더하면 몇이죠? a죠. 그래서 n 떼고 보면요 첫 항 나와야 돼요. 근데 첫 항이 지금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려면은 6에다가 몇 빼야지 마이너스 16 나와요? 6에다가 몇 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항에 대입하지 않아도. 자, 한번 두 개를 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일단 누구 볼까? 서연아, 여기 좀 해줄래? 네 번째 항이 이래. 식 만들어줘. A 더하기 3분의 자, 서영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요. A가 있고 D는 마이너스 12. 자, 혜정아, 열리. D는, D는 마이너스 2. A는, A는 8. 그렇죠. 도윤아 A에는, 일단 너가 배운 대로. 갑자기 이제 왜 또 틀려도 된다니까. 또 시작이야. 떨지 마, 이 새끼야. 마이너스 8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쵸. 첫 항에다가 공차를 n만 쓸 번이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방금 쌤한테 아까 좀 빨리 이제 일반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공차가 몇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 등장한 순간 마이너스 2n을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n 떼고 생각하세요. 첫 항 8 나오려면은 저따 몇 떠야 됩니까? 네, 그래서 답입니다. 조금 빠르죠? 자, 현명아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해보세요. D가 3이고 A가 5래요. AN 만들어봐. 3엔 그렇죠. 3N 쓰고 무조건 생각하면 돼, 이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좀 많이 편해요. 자, 동영아 네. 해봐. 마이너스 2. 딱 쓰고 생각해. 이제 1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1 돼야 돼요? 아니, 여기다 몇 더해서 1 돼야 돼. 몇 더해서 1 돼야 돼. 그래. 이게 일반항 찾는 거야. 자, 원우야. 네. 자, 해봐. 원우야, 그게 아니야. 5800 본 순간 일단 5800M부터 쓰라니까. 5,800에 그러고 생각해. 마이너스 5,800. 그래. 두 분 남았죠? 현성아. 왜 대답을 안 해? 시작. 1에 그렇죠, 그렇죠. N 쓰고. 마이너스 3. 그래. 자, 완우 남았지? 요즘 완우 놀리는 게 좀 재밌다니까. 잠시만요.
4분의 13. 어. 야, 이거 나도 계산해야 된다. 잠깐만. 방금 오케이, 끝. 마이너스 12분의 어. 40. 다섯. 잠시만요. 43. 그렇지, 맞았어요. 야, 이러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아, 걱정 마세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 이런 숫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일반항 해본 거고. 자, 공식 절대 외우지 마. 흐름. 절대 내가 외우란 거 제외하고 외우면, 갑자기 쓰는 게 눈에 띄면 죽어, 나한테 그냥. 막 예를 들어 참고 문제 푸는데 A에는 A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 적혀있으면 죽어. 그거 써놓고 대입하겠다 소리 아니야? 하면 안 돼, 그렇게. 그건 진짜 수열 못한다잉? 정말 수열이 짜증나는 단원이야. 내가 수학할 때 짜증난다는 말은 진짜 다항식 연산에서 말고 잘 안 하는데 진짜 짜증나는 곳이야, 여기가. 자, 오늘 게스트 동영씨, 자, 식만 들어보세요. A 또 한글 써져 있으니까 못 알아보겠지, 이 새끼. 이게 A고 이게 D야. 마이너스 3에 그렇지, 쓰고 생각해. 마이너스 88 나와야 돼, 88. 플러스 으흠. 91.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을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럼 n에다가 몇 넣어야지 음수 돼요? 31. 그렇죠, 30 넣으면 딱 1이잖아. 그럼 다음은 31 넣으면 음수 되겠죠. 답이 31이에요. 뭐 이거 0보다 작다 해가지고 뭐 3n 해가지고 막 이렇게 90일 넘겨가지고 n에다가 3분의 91 해가지고 얘가 대략적으로 31점이 아니라 30점 얼마다 해가지고 뭐 n이 31이다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근데 부질없어. 하지 마.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야 이게. 자, 이번엔 요 말 나왔다. 이거 진짜 1학년 때 이후로 처음 나왔다. 이거 원말이게? 요약하면? 오, 더하면 0이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숫자를 예를 들면 2하고 마이너스 2, 3하고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죠. 그럼 걔네들의 특징은 더하면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 식을 만들면 A2 더하기 A8이 0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너네한테 요거까지는 아직 요구하진 않는데 이렇게 해봐. 2하고 8이지. 가운데 몇 번째 항이가? A 다섯 번째 항이죠. 그럼 A2하고 A8하고 여기 다시 A5가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이지. 이건 나중에 해도 돼. 그럼 우리 등차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통해서 A5가 0인 걸 알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 근데 공식에 얽매이면 이런 생각 아예 못해요, 수열은. 됐죠? 그럼 남들보다 적어도 한 3초 내지 4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풀이야, 이런 게. 아직은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대로 해볼까? 자, 그럼 A2 더하기 A8이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하고 여덟 번째 항은 공차를 7번 더한 게 0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8D는 0이어서 A 더하기 4D가 0이야. 근데 이걸 다 생략한 게 요거야.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 이거 첫 항에다 공차 4번 더한 거니까 다섯 번째 항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식에 얽매면 이런 걸 못한다, 생각 자체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첫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단 소리지. 그럼 센스껏 해봐. 이거 연립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이게 0이잖아. 그래서 D가 마이너스 4야. 연립해서 풀 수 있지만.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A16이죠.
서영아 한 번 더 AN 해봐. 그 마이너스 4. 그거 쓰고 생각. 플러스 20. 그렇지. 10번째, 뭐야 10번째 안 구하는 거였어? 에이 그냥 풀걸. 뭐 구한 김에 그냥 10 대입하자. 그럼 A10은 마이너스 20이겠죠. 아니면 10번째니까 첫 항에다가 공차 9번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요. 아직까진 행복해. 넘기지 말고 잠깐만 요거 봐방. 1하고 5가 있다. 가운데 누구? 세 번째지. 그럼 A1 더하기 A5는 2A3이라고 써도 되겠지. 여기서 이제 딱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그냥 3A3이에요. 그럼 A3이 마이너스 2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다 대입해서 풀 때 우리는 이거 3A3이네 이렇게 바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3A4겠죠. 그럼 A4가 마이너스 2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보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초 정도 남들보다 벌 수 있어요. 너네 20초면 문제 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 다음 문제를. 그러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발휘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말고사 때 뒤지게 연습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은 그냥 맞다 저랬지 라고 일단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암기 노.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어도 되니까. A 덕 M-3D 외워버리면 진짜 이걸로 귀팔 거야. 미안, 드립이 생각이 안 났어. 이거 줄여봐. 2A4라고 쓸 수 있겠지. 얘다 요것도 이런 것도 봐봐. A5 빼기 A3이 4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 A2하고 A1 있지. 그 둘 빼온 거야. 등차 수열이면 그 둘을 뺐을 때 공차 나오지. 거리가 D만큼 떨어진 거잖아. 근데 얘는 몇 칸 차이나? 그럼 얘네들이 빼면요 공차가 2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몇 D겠어요 이거? 2D라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니까. 그러니까 5에서 3까지 길이. 그럼 2니까 공차가 2번. 만약에 6에서 1까지면은 길이가 5지. 그럼 공차가 5번. 그래서 5D. 이런 게 다 나중에 너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의 스킬들이야 이렇게.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입해야 돼요 그냥 이건. 자 이제 여기가 너네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현명히 골려보자. 자 현명아 이제 쌤이 문제 읽어줄게. 잘 생각해봐. 내가 이제 질문을 이따 할 거야. 자 두 수 2와 35가 있어요. 거기 사이에 몇 개 넣는 거예요 얘들아? 10개를 넣겠대요. 10개를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겠대. 그럼 이 수열의 공차와 6번째 항을 x6을 구하라고 돼 있지. 자 현명아 그럼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다 몇 개야? 12개지. 그럼 35는 몇 번째 항일까? 12번째 항이겠지. 지네가 질문을 좀 더 날릴 거야? 그럼 2는? 첫 번째지. 자 그럼 다시 12번째가 35인데 첫 항이 2잖아요? 그럼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겠어 현명아? 35를 만들려면? 11번 하니까 11D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D는 3이 나올 거야. 자 공차 구했어. 자 현명이 몇 번째 항 구하는 거야? 7번. 이거 안 낚이네. 야 이게 핵심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애들이 진짜 많이 낚시당해요. 이거 체크 잘해라. 이거 6번째 아니야. 내가 너무 느긋하게 질문했어.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 살짝 고민했지? 고민했지? 자, 얘는 6번째가 아니고 이 수열상에서는 7번째예요. 7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잖아. 이게 10개잖아. 진짜 신기하다. 그럼 이거 11번째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 1개 10개지. 그럼 이거 11번째래. 겁나 그럴싸하지. 완전 허튼 소리지 이거. 이게 11번째죠. 그러니까 1개, 10개라고 해가지고 이거 11번째라고 해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얘는 총 개수의 번째예요. 그래서 12번째입니다. 12번째. 자, 그럼 바로 계산할게요. 얘는 2에다가 첫항 6번 더하시면 공차 6번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동영아, 이거 몇 번째 항이야? 아, 이거 n개야? 네.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까 쌤이 언급했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생판 모르는데 얘기하잖아? n 플러스 1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이걸. n 플러스 2예요. 전체 개수입니다. 끝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뭐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필기 하나만 가자. 자, 규칙 내 자유로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필기하시고. 자, 이거 안 지울 테니까 그냥 듣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이든 뭐든 내가 필기해 라고 하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이란 거 얘기했을 때 등차수의 정의가 어디서부터라고 했죠?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등차수열의 규칙만 내가 만약에 잘 생각하잖아요. 등차수열의 규칙은 뭐냐면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없이 다음 번째든 그 다음 번째든 똑같은 수를 더하는 게 등차수열이거든요. 첫째 항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첫째 항이라는 건 기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a 더하기 n-1d라는 식이 나왔잖아. 근데 그 기준이 무조건 첫 번째일 필요가 없어요. 자, 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 봐봐. 세 수가 등차수열이면은 아까 쌤이 설명을 했다시피 그 세 개를 임의로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근데 이건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본 거지. 근데 규칙 내 자유로움이라는 건 등차수열의 규칙은 일정한 것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가운데 걸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를 A로 잡게 되면요, 이쪽으로 갈 때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전으로 가는 거면은 공차를 한 번 뭐 하겠어? 빼서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겠죠. 즉 세수를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돼. 그럼 뭐가 편하냐면요, 이게 3차 방정식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일단 이따가 복습을 할 건데 총 3가지거든요. 세근의 합, 두근끼리 곱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할 때 있죠. 이 계산이 되게 편리해져요. 이거 3개 다 더하면 그냥 3a 더하기 3d지. 그치? 근데 이거 3개 더하면 3a예요. 즉 바로 a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편리해지죠.
그러니까 규칙 내에서 너네들 마음대로 갖고 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 원하는 규칙은 뭐냐면 일정한 값만 더하면 돼요. 그 규칙만 유지하면은 굳이 첫 번째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를 잡아도 되고 세 번째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수가 등차 수열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잡을 수 있는 게 A,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귀찮아 이렇게 풀기가. 그래서 규칙 내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얘가 딱 가운데 있는 애지. 근데 여기는 가운데 있는 애가 여기지. 누군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를 잡아줄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요, 공차를 우리가 D라고 쓰죠. 공차가 무조건 D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아니, 잘못 썼다. 미안. 아이, 또 잘못 썼네.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대칭되게끔. 그럼 이때는 공차가 뭐죠? 2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차를 무조건 D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걸 대칭 기점으로 더했을 때 다 없어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나온다 했으니까 다섯 수까지 합시다.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는 가운데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가 가운데지. 그래서 가운데를 A로 놔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공차가 무조건 D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차를 뭐 2D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3D라고 해도 상관없고 4D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규칙 내에서 너네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3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요거 풀면은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합이 몇이래요? 자, 그럼 몇 개수 나왔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로 풀든가. 근데 세수를 더하지 지금. 그럼 더할 거면은 이렇게 두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몇 A니까? 3A가 12니까 A 값은 몇이에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수는 4-D, 4 플러스 D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곱한 게 몇인 거예요? 48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계산이 쉬워지는 게 합차야. 그럼 훨씬 계산이 편해지겠죠. 그럼 이게 48이야. 그럼 4 약분하면 12고 여기 둘이 계산하면 16 D제곱이죠. 그럼 D가 몇이면 10이 나오겠어요? 4 빼면 되잖아. D가 몇이겠어요? 너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풀마 2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이 세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만약에 D가 2일 때라고 볼게. 졸지 말고. D가 2일 때라고 해보면 2, 4, 6이라 할 수 있겠지. 자, D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이죠? 6, 가운데 4,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적겠죠. 얘나 다 똑같지. 세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D가 풀마 2가 나왔으면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두고 풀어봐. 자, 뭐 얘까지는 뭐 그렇다 쳐. 이거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하지. 이거 할 때 꽤나 고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나중에 연립하는 것도 문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웬만하면 세수가 등차수열인데 뭐 더해야 된다든지 곱해야 된다든지 그딴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제 가운데 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괄호 2번은 자 3차 방정식 복습 좀 잠깐 할게요. 아, 이거 책에 안 적혀있나? 아이, 나쁜 자식들. 적어주지. 자, 요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완우야. 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그쵸. 두 근끼리 곱의 합이라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우야. A 분의 C. 그렇지. 현명아. 마이너스 A 분의 C. 자, 이거 당연히 까먹으면 안 된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이따 필기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이 세 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했죠? 자, 그럼 등차수열의 세 실근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그럼 세 근의 합 도윤아. 세 근의 합은 몇이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읽으면 이거 가지고 얘기해봐. 그렇지.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곱의 합이니까요.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길 먼저 곱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D고 여길 곱했을 때 A제곱 더하기 AD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했을 때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에요. 그거를 이 식으로 읽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사라집니다. 자,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4인데 A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가? 뭔가 식이 맞나? 마이너스 D제곱 맞지? 아, 맞구나. 자, 그럼 2 대입해 주시면요 D제곱은 16이 나와서 D값은 뿔만 4가 나와요. 근데 괄호 1번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4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세수 다 나왔네요. 어딨지? 세수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A-D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마무리로 K 구하고 싶은 거니까 K는 세근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K 값은 세근의 곱은 K라고 하고 얘네들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4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 내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자, 선생님 너네 필기하기 편하라고 잠깐 5번. 자, 이제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등차 중앙은 기본 몇 개의 수가 나와야 된다고? 3개의 수가 나왔을 때 그때 쓰는 그 나름의 공식이 가운데 거 2배는 양 사이드 더한 거라고 했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네? 나머지 정리죠? 자, 일단 얘는 야, 기억나냐? 몇 넣어달란 소리냐? 오, 3월 모여서 잘 보겠네. 1 넣으면 되겠죠, 얘는? 얘는 몇 넣어달라고? 3월 모의고사 준비 좋네요. 근데 문제가 얘로는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몇 넣어달라?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몇이다? 예, 이 소리죠? 자, 그럼 식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걸 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도 뭐냐면 식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 더한 거 라고 해주면 에이? A가 바로 나오네? A는? 3 나오죠? 자, 여기다 3 넣으면 B는 2. 답은 5. 끝. 이게 뭐야, 개념이 딱 하나만, 이거 2개 배웠잖아 우리 지금.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중항 이거 2개 배웠잖아. 그래서 낼 게 없어. 이렇게 타단원을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교육 뭐야 끝났네? 와. 우리 이 문제 좀 잠깐 볼게요. 요거. 자, 이거 보면은 이제 괄호 2번을 좀 잠깐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네 수가 등차 수열이죠. 근데 등차 중앙은 세 개 수끼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등차 중앙 하나 만들 수 있고 요렇게 등차 중앙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식이 몇 개 만들 수 있어? 얘까지 몇 개? 연립하면 끝나겠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뭐 요거 빨간색 먼저 만들면 뭘까요? EX는 1 플러스 Y. 파란색 식은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니까 얘를 Y로 정리하면은 Y는 2x-1이고 얘를 Z로 정리하면은 2y-x인데 Y가 요거니까 얘한테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Y랑 Z를 전부 다 X로 통일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X가 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X가 몇인지 아니까 Y도 몇인지 알 수 있고 Z가 몇인지도 알 수 있죠. 옛날 거여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문자 3개짜리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게 자주 출제됐어요. 근데 우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졌거든요.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쌤은 막 이런 것도 배웠었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런 수열이 있어. 그럼 얘는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일정하게 뭔가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근데 얘를 역수 만들면 어때? 이렇게 되지. 역수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역수를 만들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를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요. 참고만 하세요. 안 나오니까. 안 나와. 뭐 이렇게 많아. 아, 벌써 여기네. 어쩌냐? 오늘 등차 수열 끝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끝나겠다. 자, 등차수열의 합이란 걸 해볼게요. 이제 뭐냐면요, 아까까지는 몇 번째 누구 있어? 이런 걸 알아냈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부터 예를 들어 10번째까지라고 썼을 때 그거 다 더하면 몇이야? 이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더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아까는 몇 번째도 누구니? 뭐 이렇게 알아내는 거고 이번엔 다 더해 이겁니다. 또 용어가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자, 근데 더하는 걸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아까 수트 들었던 친구들 합이 영어로 뭐였죠? 썸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얘입니다. 맨 앞에 철자가 뭡니까? 네, 그래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어떤 걸 정의할 거냐면요, 첫 번째 항부터예요. 어디서부터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있는 애들이 있죠. 거기까지 다 더한 걸 하나의 기호로 SN이라고 씁니다. 요 뜻이. 알려주네요. 여기서 나온 기호다. 다시 SN은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 무조건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막 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가 궁금해.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SN으로. 중간에 뭔가 하나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S 몇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걸로는 표현 가능해요. 다시 SN이 뭐라고? 그래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몇 번째가 부족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더한 게 부족하죠. 근데 그건 S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S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더한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빼면은 Sn 빼기 S2가 되겠죠. 이게 세 번째에서 n번째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S라는 한 개의 문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서 자, 우리 대표 주자 현명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째에서 21번까지를 아까처럼 표현해봐. S21 빼기 S 그렇죠. S9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S10이면 10번째가 낀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우리 서연이가 자, 요거 한번 해보자. S215 빼기 S122. 그렇죠. 이렇게씩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깔끔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등차 수열이죠. 얘도 공식이 있나 봐요. 자, 그 공식에 대해서 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의 핵심은요. 일단 여기 제목 옆에다 적어도 돼요. 글씨 보이나? 핵심은 이거예요. 뭐라고 적었어요? 거꾸로 더하기. 자, 봐봐. 쌤이 SN을 자,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볼게요.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고 하면 내 손이 너무 아프지. 생략을 좀 거칠게요. 그럼 첫 항 A, 두 번째 항은 공차 한 번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공차 두 번 더한 거, 땡땡땡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럼 n번째까지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쌤은 너네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걸 L로 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지울게요. 이렇게 L이라고 적겠습니다. 핵심은 거꾸로 넣는 거예요. 그럼 다시 쌤이 SN을 적을 건데요. 반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쌤은 이제 끝에서 처음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갈 때는 공차를 뺄까요? 더 할까요? 반대로 갈 때는? 빼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럼 처음은 A가 되겠죠. 다시 그거를 더해 볼게요. 그럼 왼쪽은 ESN이죠. 자, 이렇게 합치면 A 더하기 L이지. 읍서지고 읽으면 A 더하기 L이지. 또 읍서지고 읽으면 A 더하기 L이지. 그럼 계속 읍서지고 마지막도 A 더하기 L이지. 그럼 A 더하기 L이 몇 개 있을까요? n개가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트로 n개니까. 그럼 우리가 더하기를 줄이는 기호는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SN으로만 정리합시다. 그럼 SN은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치환한 거 풀겠습니다. l이 얘였으니까 여기 a랑 계산해 주시면 2a 더하기 n-1 d라고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공식이 이와입니다. 증명 끝. 자, 이따가 한번 너네 클리닉 시간에 한 번씩 증명해보세요. 뭐 증명 이거 너네 직접 쓰면 1분도 안 걸릴걸요? 어렵지 않으니까. 치환을 뭘로 했는지도 살펴보시면서. 자, 그럼 얘는 외워야겠죠.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흐름 가지고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만 아시고 외우는 방법이, 자, 이걸로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한글로 외우세요. 알았지, 동영아? 등차 수열의 합은 자, 2분의 이 n이 뭐냐면요, 개수를 의미해요. 그렇지? 그래서
2분의 이걸 항수라고 할 겁니다. 항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A는 첫 항이고 L은 끝 항이에요. 이걸로 외우세요. 한글로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실전으로 쓰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12살인가 10살의 가우스 씨예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몇이죠? 5,050. 5050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이 등차수열에서 나와요. 처음이 1이고 끝이 100이죠. 그럼 이렇게 둘이 합치면 101이죠. 양끝이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 이 101이 몇 세트 나와요? 50세트 나오죠. 그거 식으로 만들면요 2분의 50세트가 나오고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란 소리예요. 이게.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5050이 아 잠깐만요. 항의 개수가 50개가 아니잖아. 100개죠 100개. 이렇게 이런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살한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가볍게 외우세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단 원리는 아셔야 되고요. 원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동열가 뭐라고? 네. 공식 뭐라고? 2분의 빨리 읽어. 곱하기 탕. 첫항 더하기 끝항. 동열가 뭐라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까 현수야. 아 현수? 현성아 뭐라고? 2분의 항이 으흠. 곱하기 으흠. 첫항 더하기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 원리는 이제 이렇게 대칭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끝.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음... 43분 7분이면 한 2개 정도 하겠네. 잠깐 해보자잉. 원우야 이거 줄여서 문자 하나로 표현해봐. S10 그렇죠. 이거 S10 첫 항부터 10번째 항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항의 개수는 10개라는 걸 알아요. 첫 항하고 끝 항만 알아야겠죠. 자 끝에 번째 항은 10번째 항이니까 알려줬네요. 첫 번째 항만 구하자.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첫 항 한 번 아니 공차 한 번 더한 거니까 5. 얘는 공차 9번 더한 거죠. 그게 21. 암산하면 D는 2죠. A는 3이죠. 그럼 첫 항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시작.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항 더하기 이거 끝에 번째 항 좋네요. 계산하면 끝. 120.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완우야 줄여봐. SN 그렇죠. 이건 n번째 항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거 첫 항 공차 한 번 더한 거고 공차 6번 더한 거고 암산하면 D값은 2 나오고 A값은 7 나와요. 자 그럼 끝에 번째 항이라는 건 결국 N이 이제 끝에 번째 항이겠죠. 자 그럼 동영아 오늘 많이 시키자.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것 같은데. 일반 항 구해봐. EN 2n 그렇죠. 쓰고 생각해. 플러스 5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항이에요. 그럼 바로 식 가세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항이 7이었고 끝에 번째 항이 2n 플러스 5예요. 그게 160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n 플러스 12니까 약분해주면요 n 플러스 6이 160이에요. 그치? 너네 센스를 믿는다. n이 몇이면 될까? 그치? 그래야 10 곱하기 16이니까 끝.
너무 많이 하는데? 자, 해볼게. 서영아! 몇 번째 항이게? 아, 이거 n개라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자, 이건 n 플러스 2개예요. 자, 근데 그 합이 120이래요. 그럼 요걸 식으로 만들면 Sn 플러스 2가 120이란 소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n의 값하고 공차 구하래, 공차. 공차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합이 120이랬잖아? 그럼 얘가 첫 항이고 얘가 끝 항이죠.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라는 거 조심하시고 첫 항 더하기 끝 항은 24네요. 그게 120이네요. 약분하면 12고요. 약분하면 10이네요. 그래서 n값이 8이라는 걸 바로 도출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도윤아, 얘는 몇 번째 항? n 플러스 2. 아. 열 번째. 그렇죠. 10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첫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공차 9번. 뒷값은 4. 다 구했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수열 되게 쉬워. 또 끝났네. 다음 할게. 자, 이번엔 요거예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요.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만 SN을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없는데 SN은 그냥 수열이에요. 왜냐면 수열이 이제 AN밖에 안 썼잖아, 우리가. 이제 AN이라고도 쓰고 BN이라고 쓰고 CN이라고 쓰고 DN이라고 쓰고 뭐 등등 다양하게 써요. 여러 가지 수열을 쓸 때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합이 아니에요, 이건. 맞죠? 웬만하면 이 말을 주니까. 자, 아무튼. 자,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10이고요. 그리고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40이래요. 근데 문제가 30번째 항까지 계산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식 2개 이용해서 문자 구하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 A도 모르고 D도 몰라. 항의 개수 10개라는 것만 알아. 원우야, 식 만들어. 2분의 첫 항이 당연히 첫 번째 A고 끝 항은 10번째 항이겠죠. 네. 자, 그럼 10번째 항을 만드시고 그 둘까지 같이 더해주세요. 충분히 시간 줄게. A가 아니어서 그래요. 첫 항 더하기 끝 항. 첫 항은 A고 10번째 항은 뭐겠어? 근데 그거를 이제 공차까지 같이 표현했었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아이는 완호가 해줄까요? 20 곱하기 2a 더하기 10 그렇죠. 그건 너넨 자연스럽게 지금 요 공식 외운 거예요. 그 리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라는 공식이 있거든. 절대 외우지 마, 그런 거. 그냥 쌤이 말했던 그 한글 뜻만 가지고 너네 직접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가 40이에요. 잠깐 문자 2개, 식 2개. AD 다 나오겠네요. 자, 그럼 10 약분하면은 여기 2까지 돼서 2 곱하고요. 요건 10 되고요. 요거 약분하면 4 돼요. 암산하면은 둘이 빼니까 D는 5분의 1 나와요. 맞겠지 뭐. A는 5분의 9,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계산 S30이래요. 나 이거 현성이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 S30 2분의 아하 이거 AD로만 그냥 해. AD로만 해. AD로만. 이거 넣지 말고. 첫 번째 항하고 끝 항은 30번째 항.
아까 원우하고 완우가 했던 것처럼 식 만들어줘. 첫 항이 A잖아. 네. 마지막은 30번째지. 네. 30번째 일반항 그거 A하고 D 이용해서 만들면 몇 더하기 몇이야? 30번째. 첫 항에다 공차 몇 번 더해? 30번째는. 긴장하지 말고. 아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30번째를 구하라고. 30번째. 이걸 듣지 말고 A와 D를 이용해서 30번째. 이게 뭐냐고. 요게 뭐냐고. 뭐예요? 첫 항에다 공차 몇 번 더하면 나와요? 야, 너 아까 이거 10번째 할 때 첫 항에다가 공차 9번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아까 연습. 그러니까 얘 뭐냐고.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잖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 이제 알았어요. 그럼 다시 여기 어떻게 될까요? 첫 항 더하기 30번째 하면 2. 계속 볼래? 뭐지? 아 이제 안 들리겠지 뭐라고요? A 더하기 9냐? A 더하기 아니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니까 2A 더하기 그렇지 2A 더하기 29D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할게요. 자, 여기 15고 2A는 이거 5분의 1이고요 이거 5분의 1 대입하면 5분의 29죠? 그럼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9는 5분의 30이니까 6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9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항수 첫 항 더하기 끝 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